먼저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13승 3무 8패로 4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뉴캐슬에 승점 1점 앞서 있는 만큼 홈 경기에서는 승점을 계속해서 쌓아야 하죠. 최근 홈 두 경기에서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연달아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흐름이 좋았습니다. 손흥민도 후반 교체 투입되면 체력을 아끼고 골맛까지 봤습니다. 벤탄쿠르, 비수마, 요리스 등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입니다. 첼시는 8승 7무 8패로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3승 3무 5패로 처참했고요. 원정 12경기에서 10득점으로 공격력이 빈약해도 너무 빈약했습니다. 리그에서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었는데 득점이 한 골에 불과했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골키퍼 맨디, 수비수 아즈필리쿠에타, 공격수 폴리시치 등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18-19 시즌 홈 경기 3대1 승리 이후 첼시를 상대로 8경기 연속 무승에 시달리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홈에서도 3시즌 연속 득점 없이 모두 패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빌바오와 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레틱 빌바오는 리그에서 9승 5무 8패로 7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2무 3패 16득점 7실점으로 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런데 월드컵 휴식기 이후 리그에서 2승 2무 4패로 흐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강등권인 발렌시아와 카디스에게만 승리를 거뒀죠. 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스, 미드필더 안데레 에레라는 장기 부상 중입니다. 지로나는 7승 6무 9패로 리그 11위입니다. 그런데 원정에서는 1승 3무 6패로 승격팀의 한계를 처절하게 겪고 있죠. 리그 재개 이후에는 3승 2무 3패를 거뒀는데 강등권 팀들에게만 그것도 홈에서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원정에서는 1무 2패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공격수 발레리와 미드필더 에레라, 수비수 얀코토 등 주전급들의 줄부상도 악재입니다. 역대 5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아슬레틱 빌바오가 3승 2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홈 두 경기에서는 2대0, 1대0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둔 아슬레틱 빌바오입니다. 두 팀 다 리그 휴식기 이후 흐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지로나의 원정 약세가 너무 뚜렷합니다. 아슬레틱 빌바오 입장에서는 부진 탈출의 기회이고요. 다득점 양상 속 아슬레틱 빌바오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는 리그에서 9승 5무 9패로 8위였습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3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엠폴리, 아탈란타, 몬차 등 엉뚱한 팀에게 종종 발목을 잡혔습니다. 무승부도 대부분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기록했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4승 1무 3패로 다소 기복이 있었습니다. 주전 수비수 아다마 수마오로, 슈테판 포시, 공격수 니콜라 산소네, 조슈아 저크지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인테르는 15승 2무 6패로 리그 2위입니다. 원정에서는 5승 2무 4패로 흐름이 다소 좋지 않았는데 11경기 21실점으로 수비 불안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주중 UCL 16강 포르투전을 치르고와 체력적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아킨 코레아를 제외하고는 스쿼드에 별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인테르가 7승 3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도 인테르는 홈에서 6대1 대승을 거둔 바 있죠. 지난 5시즌 동안 볼로냐 원정에서도 3승 1무 1패로 강세를 보였던 인테르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레르니타나와 몬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리그에서 5승 6무 12패로 16위입니다. 홈에서는 3승 3무 6패로 기록 중인데 14득점 18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조금 나았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1승 1무 6패로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는 유벤투스, 헬라스 베로나, 라치오에게 무득점 연패를 당했습니다. 주전 수비수 딜런 브론이 퇴장 징계로 마초키, 파시오, 공격수 볼라예 디아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악재입니다. 몬차는 8승 5무 10패로 리그 11위입니다. 홈과 원정 성적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리그 재개 이후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 기간 원정 4경기에서는 3승 1무로 유독 흐름이 좋았습니다. 밀란전 역시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았을 정도로 팀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전 수비수 아고스투 카를로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3차례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몬차입니다. 특히 몬차는 홈과 원정을 구분하지 않고 3경기에서 모두 3득점씩을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리그에서의 흐름도 살레르니타나보다는 몬차가 더 낫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살레르니타나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득점 양상 속
계속 몬차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리그에서 12승 3무 5패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2무 1패, 18득점 8실점으로 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유일한 홈 패배는 2라운드 도르트문트전이었으며 이후 홈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기세가 좋았습니다. 백업 미드필더 카이레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레버쿠젠은 8승 3무 10패로 리그 12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10경기 19실점으로 수비가 다소 불안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 3패로 흐름이 썩 좋진 않았고 주중 UEL 토너먼트 모나코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인 문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 무사 디아비, 미드필더 아랑기스, 수비수 싱크하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미드필더 아민 아들리도 퇴장 징계로 결장합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레버쿠젠이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시즌 동안은 양팀이 1승씩을 나눠 가지면서 균형을 이뤘죠. 올 시즌 첫 리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원정 경기임에도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체력적인 여유도 있는 데다가 홈에서 열리는 경기를 놓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프라이부르크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